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놓쳤다면 다음 홈런 칠 이 기업 꼭 사모으세요. 2차 전지 다음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홈런이 나올 만한 종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놓쳤다면 다음 홈런 칠 이 기업 꼭 사모으세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에코프로 목표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정말 한동안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목표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BM 주가 상승력 여전 목표가가 26만 1,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IRA 세부 법안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목표 주가를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 목표 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부담이 됐죠. 왜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니까 사실상 포기를 한 게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그랬는데 오랜만에 목표가가 나와줬고요.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해 들어 140% 상승하는 등 주가 부담이 높아져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양극화 물질이 핵심 광물로 포함되며 양극재 기업들의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에코프로 BM은 올해 매출 8조, 영업이익 5,830억 원으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길지 않을 것이다. 목표가는 더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2차 전지 더 올라간다라는 건가? 아니면 더 상승한다라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개인 투자보다 오히려 코스닥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에코프로 싹쓸이 하던 개미들이 돌변했습니다. 코스닥 하락에 베팅이 늘었고요. 사실상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인 만큼이나 사실상 이 에코프로 코스피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죠. 하락 베팅이 늘었다는 건 2차 전지가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를 1,76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1% 빠지면은 플러스 1% 수익 나는 상품입니다. 인버스라고 하죠. 그리고 곧버스라고 있습니다. 코덱스 이 200 선물 인버스 EX인데 이거는 코스피가 1% 빠지면 2%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들이 대표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이 하락 베팅을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샀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지수가 내리면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투자자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웃긴 건 코스닥 하락에 베팅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올라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83조 6,248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에코프로 그룹 단 3종목의 증가분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승폭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면 에코프로 관련주가 빠지면 코스닥이 같이 빠진다는 거고, 코스닥 하락에 베팅했다는 건 개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눌리겠는걸? 이라는 거를 좀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해외 대비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만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크다라는 거를 지금 이 투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대부분 2차 전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 수급으로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수급들, 2차 전지에 들어와 있던 이 물량들이 과연 어디로 넘어갈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닥주로 넘어가겠죠. 그게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론이 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시 반도체 바닥론 부상. 4월 코스피 상한이 2,500 돌파할 거다. 뭘로? 반도체로.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겠죠. 증권가에서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열리는 4월 증시도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지수 상단을 조금씩 높여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몰렸던 매수세가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2,500선 돌파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3월 반도체 수출액은 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를 감소를 했고요. 8개월째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다? 이제 안 좋음의 끝이 왔다. 이제 바닥이고 이제 좀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뭐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전년 대비 손실난 게 확인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났는지 아니면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안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우리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삼성전자가 일단은 마이너스 90%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경기 둔화에 줄줄이 어닝 쇼크, 삼성전자 반도체도 적자가 날 것 같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년 사이 90% 급감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한파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반도체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약 2천억에서 1조 4천억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컨센서스를 보니 약 7,201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95%, 그러니까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한 겁니다. 14조였는데 이 14조가 7,200억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2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도는 것이 2009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사태 그 이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약 14년 만에 최악을 달리고 있는 게 현재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증권가에서 만약에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적자라면 반도체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1분기에 14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겁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DS 부분, 반도체가 적자가 남으로써 반도체가 이제 바닥이다.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올라갈 이유는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디로? 차량용 반도체로 탈출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잡자, 차량용 반도체 키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첨단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AI 반도체 전문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과 같은 이 첨단 기술이 나오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원래 차량용 반도체 공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기술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조차도 슈퍼컴퓨팅 또는 AI 기술 이 모든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5나노 공정, 이런 첨단 나노 공정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의 탈출구는 삼성 이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56조 5천억 원에서 연평균 9%씩 성장해 2026년 92조에 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한 10배 늘어나니까 같이 성장하겠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수가 급증하면서, 왜냐면 옛날에는 해봤자 뭐 블루투스, 해봤자 뭐 안에 들어간 라디오 뭐 이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AI부터 안에 뭐 GPS 뭐 하나 없이 뭐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 다 들어가죠. 그냥 컴퓨터 그냥 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시장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도체 시장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이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엔 2차 전지가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게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2차 전지 배터리도 늘어나겠지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첨단 기술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오히려 바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왜? 미국이 현재 중국 반도체를 규제를 좀 강화를 더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 반도체가 규제가 들어가면 누가? 한국이 반사 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규제를 했는데 더 강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요구가 나와주고 있고요. 비첨단 반도체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AI, 아니면 슈퍼컴퓨팅 들어가는 제조 장비 수출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근데 비첨단, 성숙 공정도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첨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엄청나게 미세하지 않은 반도체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규제해라. 왜 최첨단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16나노미터 이상의 반도체 성숙 공정도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얼마나 높은데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AI, 그다음에 슈퍼컴퓨팅과 같은 첨단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기에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16나노미터 이상, 40나노미터 반도체는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오히려 우리 일상에 가까운 제품들은 16나노미터 이하, 5나노미터, 3나노미터는 우리 일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반도체가 오히려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16나노, 40나노미터 공정이기 때문에 이 성숙 공정이 만약에 규제가 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규제를 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 강화를 할 수 있겠네. 근데 이렇게 중국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도 미국 반도체를 규제하겠다라고 현재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조사하기로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이거를 경고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 심사판공실은 지난달 31일에, 그러니까 3월 31일이죠.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 인터넷 안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인터넷이 이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에 위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심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태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태클을 걸었냐라고 하니까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사가 시작된 건 한국이랑 일본 너네도 조심해라 라고 보내는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해당 경고가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도 경고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이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조사가 들어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 예방 차원이다. 그러니까 안보 위험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나도 예방 한번 해 보자. 야 너네도 우리 반도체가 위험하고 우리 반도체가 너네 정보 다 빼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너네라고 안 그럴 거 있니? 뭐 그런다고는 아닌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다? 아 지금 중국이 사실상 맞다 못해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아시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더 규제를 매기거나 더 심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득을 보는 건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일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야, 너네 반도체 규제 동참하지 마라. 역지사지 중요하다. 야, 옛날에 너네가 좀 당했었는데 그걸 우리한테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신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하야시 요시마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규제는 중국의 자리부지를 강화할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규제한다고 나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 더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는데 지금 중국에 같은 조처를 하고 있으며 야 너네도 미국처럼 무자비한 야 너네한테도 규제를 했었는데 너네한테 규제를 한 것 같은 이 미국과 같은 일을 우리한테 하지 마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도 당해봐서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상당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대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연히 이 영향에는 중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안은 오는 5월에 공식 발표가 되고 7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사이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규제 또는 반도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봤죠. 2차 전지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근데 거기서 이득을 본 건 대한민국이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싸움에서도 이득을 본 건 아마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성장 구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FE라는 기업이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분야 글로벌 넘버원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얘기고요. TFE는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모든 자원인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등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 반도체라는 게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뭐 나노 공정 5나노, 3나노로 갈수록 양산에 있어서 수율 1%를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노 공정일수록 사실상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조금만 실수해도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율을 올리는데 테스트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게 바로 TFE고 그래서 수율을 올려주는 데는 TFE만한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구조적 바닥 그리고 성장 기대감 수혜를 입는 게 TFE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거의 반도체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실적 부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안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실적이 뭐 올해 좋은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주요 고객사의 여파로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구형과 HBM 이게 뭐냐면은 고대역 폭 메모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램을 쌓아놓은 겁니다. 세로로. 네, D램을 겹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HBM과 관련된 패키징 팹을 예정대로 신설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너네 반도체 지원 받으려면 뭐 이런저런 규제를 지켜야 되라고 했는데 뭐 그럼에도 뭐 지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 산업 구조적 바닥 및 성장 기대감에 대한 수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살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매수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TFE 들어가시면은 지금 구간이 얘네 공모가가 1,500원이거든요. 일단 1,500원을 깨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21선에 닿거나 아니면 21선을 깼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선의 지지 또는 21선이 깼을 때 공략을 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21선 지지, 21선을 깨거나 지지 둘 중 하나 말씀드리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오긴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21선의 지지가 나오거나 또는 21선을 깨는 구간이 우리한테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TFE 모두 21선 지지 플러스 21선 깨면 둘 중 하나입니다. 분할 매수 가능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는 거 알겠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아까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혹시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5일, 4일, 3일, 31일, 3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 장 시작 전에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딴 거 안 바랍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